비립종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을 잘못해서 너무 유분이 많은 화장품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에 또 시술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을 피부에 너무 많이 받아서 피부가 반응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비립종을 이제 집에서 제거하시려고 하시다가 막 염증을 만들고 오히려 피부가 골마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흉터까지 남아서 고생하신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봅니다. 비립종 자체는 그냥 두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전염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비립종이라는 거 굉장히 요즘에 흔한 그런 질환인데요. 비립종 때문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 피부 표면에 보시면 이 가까이에 아주 작은 주머니가 생깁니다. 안쪽에 흰색 아니면 노란색 이런 각질 덩어리가 차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비립종이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비립종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러고 오셨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좁쌀 여드름, 그리고 편평 사마귀, 그리고 한관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좁쌀 여드름은 말 그대로 여드름입니다. 아주 작은 흰색의 이런 피지가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살짝 돌기 형태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안에 짜보면 피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방치했을 경우에 염증으로도 생길 수가 있죠. 아무데나 막 생기진 않고 보통 여드름이 잘 생기는 여드름 패턴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짜져가지고 압출을 해보면 기름이 쏙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약간 아픈 경우도 있고 붉은증, 즉 홍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인 편평 사마귀도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입니다. 모양 자체가 좀 평평하고 살짝 올라와 있는 형태가 많은데요. 한 개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성 질환이니까 당연히 전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주로 얼굴이나 손등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져보면 살짝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 긁다 보면 이 손을 타고 점점 더 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관종이 있어요. 한관종은 땀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땀샘이 늘어난, 땀샘이 증식되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인데요. 비립종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나타나고요. 만져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살색 같은 그런, 어떤 경우에 약간 반투명한 이런 병변인데요.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경우가 많고 주로 중장년층, 여성층에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눈가에 잘 나타납니다. 이거는 표면이 아주 매끈매끈하고요. 땀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 약간 물 같은 경우가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따뜻한 느낌, 열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땀 분비가 많이 됐을 때 약간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모양이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무슨 이런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립종하고는 좀 쉽게 구분이 되죠. 비립종 자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사이즈 굉장히 작아요.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흰색이나 한 노란색 이런 동그란 병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염증도 없습니다. 주로 얇은 피부, 이런 눈가, 뺨 이런 데 나타나게 되는데 주변 피부하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붉어지지도 않고 또 번지는 양상도 급격히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비슷하게 생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른 질환하고는 달리 압출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요. 이 비립종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원발성, 그리고 어떤 외부 요인에서 생기는 속발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원발성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조직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솜털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피부 박피술, 어떤 화상, 이런 피부 외상 등에 의해서 생기는 속발성 이제 비립종인데요. 이런 애들은 주로 모낭이나 땀샘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이 각질과 피지가 피부 표면에 쌓이게 되는데 주로 클렌징을 잘못해서 모공이 자주 습관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 또 너무 유분이 많은 화장품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에, 또 시술을 너무 많이 받는 경우, 또 외부 자극, 햇빛, 레이저, 화학 필링 이런 것들을 피부에 너무 많이 받아서 피부가 반응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비립종이 위험하냐, 번지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 비립종 자체는 사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셔도 사실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진다고 해서 다른 부위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 비립종이 생기는 시기에 동시에 근처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전염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냥 두셔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막 손으로 함부로 막 짜거나 만지다 보면 자극을 받아서 피부염이나 이런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립종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손으로 짜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단히 박혀 있어요. 아마 집에서 만져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압력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괜히 잘못 만져가지고는 피부 상처,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뭐 집에서 없애는 방법이 없냐 이걸 또 한번 물어보셔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순한 각질 제거제를 좀 사용을 해보신다든가 레티놀 크림, 비타민 C 제품 이런 걸 좀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비용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간단하게 굉장히 제거가 됩니다. 레이저로 구멍을 작게 뚫어서 내용물을 압출해내면 약간 하는 사람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뽁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압출하는 것만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통증도 거의 없고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재발이 쉽기 때문에 생활 습관은 좀 개선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예방하기 위한 우리 생활 습관 무엇이 있냐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세안해 주시고 보습 충분히 해주시고 지나치게 영양크림이나 바세린 같은 과도한 영양 공급 안 하시고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너무 많이 비비거나 하는 이런 자극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스킨케어를 잘 해주신다면 잘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립종을 이제 집에서 제거하시려고 하시다가 막 염증을 만들고 오히려 피부가 골마서 문제가 되고 나중에 흉터까지 남아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사실 제가 한 1년에 한 두세 분 정도 봅니다. 사실 요즘 비립종 제거하는 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주로 이제 새로 오픈하는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긴 하고요.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시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됩니다. 사실 구멍 살짝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싹 빼주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제거가 되고 흉터도 거의 안 남고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집에서 이거를 제거하려고 고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이게 비립종이 맞는지 우선 상담을 해보셔야 되겠죠. 비립종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절반 이상은 비립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막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항관종 그리고 피지샘 증식증 이런 것들도 다 비립종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치료는 병원에서 다 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병변들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일단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의사 얼굴 한번 보려면 몇백만 원 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게 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 한두 가지 뿐만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